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저는 현재 일산에 살고 있는 주부인데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벌써 우리 아이가 1살이 돼가네요. 돌사진을 찍으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앨범까지는 안 하고 그냥 작은 액자 몇 개만 하려고 했는데 패키지라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네요. 마침 남편이 전에 쓰던 DSLR 카메라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집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셀프 스튜디오에서 가서 찍어볼까 하는데 잘 나오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죠. 네, 아기가 귀엽겠네요. 돌대가 약간 좀 많이 귀엽죠. 그러면 한번 스튜디오에서 한번 셀프 스튜디오에서 찍다 보니까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그 베이비 스튜디오, 실내 셀프 스튜디오가 좀 많이 있죠. 또 집에서는 아무래도 좀 촬영이 힘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배경이 약간 좀 이렇게 이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전문 스튜디오를 찾게 되는데 주변에 보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죠? 베이비 스튜디오라는 것도 그냥 셀프로 카메라도 막 빌려주고 하니까 요즘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채광으로 많이, 그러니까 창이 있어가지고 그냥 야외처럼 빛이 잘 들어오게 그렇게 채광으로 찍는 데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조명기기를 이용하는 곳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조명기기를 이용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한번 라이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튜디오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조명기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어 하더라도 보시는 대로 그냥 세팅을 하시면 돼요. 도와달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배경을 화이트로 한 건 아무래도 조금 더 화사한 느낌. 그럼 좀 너무 어둡고 이러면 좀 더 다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무거워 보일까봐 좀 더 깔끔한 이미지로 화이트를 했지만, 배경에도 빛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실내 촬영은 특히 스트로보, 물론 이제 조명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는 또 실내 그 조명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가운데 위에 탑은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들어갈 조명이고요. 이 양쪽에 있는 뒤에 조명은 뒤에 그 조명에 들어갈 거예요. 흰색을 조명을 안 써버리면 회색이나 검게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그 배경에도 조명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대부분은 모든 촬영이 거의 가능해요. 이게 거의 실내 인물 촬영, 꼭 베이비만 아니더라도 실내 인물 촬영에서도 거의 높이만 좀 올리고 이러면 다 성인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조명법이기 때문에, 대신 앞에서 아이가 좀 작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반사판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렉터라고. 스튜디오에 가시면 전문적으로 반사판이 있기도 한데 그게 없다면 그냥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우드락이나 하얀색 있죠? 그런 걸 해서 앞에 아이 쪽 앞에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전면부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카메라 모드는 이제 M 모드로 세팅을 해 놓는데요. 실내 이런 촬영에서는 다른 모드로 쓰는 게 아니라 M 모드로 촬영을 해야 돼요. 매뉴얼 모드로 세팅을 할 거고요. ISO는 100에 그냥 고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명 자체가 충분히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노이즈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ISO를 올려서.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로 그냥 고정을 시키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조명 기구들이 여기에 동조 속도라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F 값은 여기서 이제 촬영을 눌러보고, 뭐 F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8로 찍어봤더니 밝게 나왔다 그러면 뭐 11로도 찍어보고,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노출 방법은 아니에요. 노출계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노출계를 사용하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아이 그냥 얼굴을 우선 맞춰야겠죠. 뭐 11로 예를 들어서 11로 맞더니 아이 얼굴이 어느 정도 노출이 밝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뒤에를 이제 아이보다 조금 더 밝게 라이팅을 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버튼이 있어서 올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거기 또 혹시 뭐 직원분이 계시면 뒤에를 좀 더 밝게 해달라고 해주면 해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세팅을 하면 되죠.
어, 우리가 이제 촬영할 때 이제 또 렌즈를 또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렌즈를 선택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85mm를 좀 단렌즈를 쓰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전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전신에 맞는 또 렌즈를 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5mm 쓰는 이유는 아이의 어떤 표정 위주로 그리고 그런 그 아이 이제 클로즈업 위주로 좀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신보다는 그런 그 인물 위주, 얼굴 위주에 맞는 그 렌즈를 쓰게 되죠. 그래서 아이의 예쁜 표정을 담기 위해서 계속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실내 조명이라는 그 특수함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움직인다고 해서 막 셔터 스피드 올려가지고 찍겠다고 막 올려버리면 막 검게 안 터지니까 동조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올려버리면 그런 식으로 뭐 막이 형성이 돼서 일정 부분이 검게 나온다거나 아예 검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셔터 스피드는 실내 이런 스트로보 촬영에서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딱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한테. 순간적으로 포착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상당히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의 표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셔터로. 그래서 제가 그 반셔터 트레이닝 할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현장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때 반셔터를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띠리띠리띠리 이런 식으로 반셔터를 초점을 맞추는 빨리빨리 초점을 맞추는 방법. 이게 움직임에 있어서 그렇죠? 동적인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로바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반셔터가 바로 빠른 초점을 맞추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때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쁜 표정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반셔터 트레이닝에 좀 더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반셔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나중에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현장에서 한번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반셔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이 아이 촬영을 하게 되면 초점을 거의 다 못 맞추고 좋은 장면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애도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셔터를 정확히 맞추는 이 반셔터로 우리는 그걸 반셔터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유아 아기들 촬영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얼굴을 계속 보면서 놓치지 않고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나왔을 때 누를 수 있는 그렇죠? 자, 우리가 아이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인데요. 소품이라는 건 다소 밋밋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좀 더 꽉 채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 주변에 또 이쁘고 더 귀여운 걸 좀 이렇게 해줘서 흥미를 좀 유발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소품하고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또 배경 말고 어떤 그런 소품을 쓰지 않고도 어떤 의상 쪽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의상 쪽이. 아무래도 얼마나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느낌을 아마 아이 사진을 담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머리에는 뭐 니트나 뭐 니트 모자 같은 거, 천이나 이런 그리고 부드러운 양모 같은 어떤 담요도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다면 뭐 리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진에처럼 뭐 귀여운 캐릭터 모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해보면 사진이 좀 더 귀여운 러블리한 느낌이 나오죠. 근데 아이한테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 컨디션을 완전히 저해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데 아이를 아무것도 씌워주지 않고 촬영을 하면 왜 그러냐면 아이를 머리를 어떻게 세팅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돌 사진 전후로 찍는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딱 잡아주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나 이런 소품을 쓰는 게 가장 적당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 많이 의상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의상을 준비할 때는 좀 더 색깔이 좀 원색적인 것들, 뭐 빨갛고 막 파랗고 왜냐하면 아이의 얼굴이 거의 하얗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그리고 또 칼라를 찍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색이 강한 걸 찍으면 서로 연출할 때 그리고 담을 때 사진이 조금 더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이런 조명 없이 한번 아이를 촬영해보자 생각해보자. 대부분은 거의 이제 조명 없이 하면 거의 창가 쪽에서 많이 촬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창가도 없는 아예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아예 빛이 없고 아예 조명이 없다 그러면 이제 흔들림에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의 데이터 값을 확인해 봤더니 셔터 F값이 2.0, ISO가 800, 그리고 셔터가 60분의 1초로 세팅값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셔터 우선으로 촬영이 된 거죠. 왜 셔터 우선으로 했을까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60분의 1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세팅이 되게끔 이렇게 촬영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창가 쪽이다. 창가 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조리 우선 모드로 찍어도 되지 않냐? 물론 그래도 되죠.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근데 조리개 우선 모드라는 건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리개에다 1순위를 두기 때문에 셔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셔터는 누가 신경 써야죠? 찍는 사람이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우선시 해버리면 셔터는 결국 자기가 또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채광이 그렇게 잘 되는 곳이면 그렇게 셔터가 많이 떨어지는 않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 셔터 우선은 내가 흔들림을 잡겠다라고 우선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이다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 촬영을 할 때 이 찍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유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이의 시선을 유도하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것들, 결국에 소리 나는 장난감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 카메라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선을 유도하시는 분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선을 잡아놨더니 안 찍고 있으면 벌써 지나가 버린 거죠. 그죠? 근데 벌써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선을 딴 데로 잡아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둘이 잘 안 맞으면 그날은 거의 뭐 사진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찍는 사람도 계속해서 아이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죠. 최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이 유아하고 애완동물의 그 같이 자거나 노는 모습을 한번 담는 사진인데, 제가 가장 작업을 해보고 싶은 장면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제가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 주변에 이런 애완동물을 함께 키우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해외에는 이런 사진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아이와 애완동물, 특히 이제 반려견이랑 함께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엽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담아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물어봤더니 뭐 혹시 물을까봐, 물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핥을 때 막 해균이 들어갈까봐, 아니면 뭐 털이 막 날려서 아이 호흡기에 막 영향을 미칠까봐 하는데,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그 같이 키우면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도 많이 낮아진다고 증명이 됐고요. 그죠? 또 생후 1년 미만, 그러니까 돌 때, 뭐 아이들이 동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면역력도 기를 수 있다는 그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뭐 물론 아이의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발달에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미 다 했는데, 유난히 한국에서 많이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찍어드릴 테니까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신에 애완동물을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잠깐. 애완동물은 아이하고 상당히 많이 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순수하고 좀 맑은 눈도 그렇고, 그리고 대신 또 사랑스러운 느낌도 같이 있지만, 우리는 또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또 훈련을 또 시키기 때문에, 그죠? 애완동물은 또 아이와 상당히 틀리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죠. 애완동물은. 그래서 또 순간적인 포착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머뭇머뭇 거려버리면 정말 많은 사진을 못 담아요. 왜냐하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훈련을 막 한다고 해도 그건 되겠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셔터를 낮게 측정을 해버리면 뭐 거의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셔터를 거의 한 몇 배를 올려버리면 이제부터 사진이 잡히기 시작해요. 강아지 빠른 사진. 250분의 1초면 정말 그 어린 아이, 우리 아이들도 막 점프하는 것도 막 정말 스톱모션 잡아낼 정도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속도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또 애완동물 찾을 때 측광 모드를 좀 더 이용해 보면 좋은데요. 스팟을 이용해서 좀 더 밝기 차이를 좀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그 밝기로 인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칙칙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더 스팟을 이용해서 조금 밝기를 좀 더 끌어오르는 거죠. 차이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강아지를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먹이를 이용해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촬영할 때. 그래서 시선을 좀 유도하거나 좀 앉아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뭐 앉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이건 저희 집 강아지 복돌인데요. 강아지도 똑같이 소품을 주면서 촬영을 하면 좋죠.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거를 던져주고 그 같이 촬영을 해버려서 좀 자연스러운 장면을 좀 연출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리본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담요를 해서 좀 더 그 귀여운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이든 뭐 애완동물이든 이 순간적인 포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촬영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찍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셔터로 아이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진이 좋은 사진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소품이나 의상도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의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 흔들림도 초점에다 좀 집중하고 그리고 장난감으로 좀 시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둘이 유도하시는 분하고 찍는 분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호흡이 잘 맞고 덜고 해서 거기서 좋은 장면이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애완동물 아까 봤듯이 정말 빠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야지 좀 더 많은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측광 모드 스팟을 이용해서 밝기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먹이를 이용해서 시선을 유도하거나 또 훈련을 좀 해서 좀 더 쉽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리본이나 여러 가지 뭐 담요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좀 사랑스러운 그 느낌을 좀 더 연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애완동물의 촬영을 몇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이 공통적으로 초점을 잘 잡으려면 역시 반셔터 트레이닝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셔터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이렇게 실전에서 그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떤 정도 자신감이 생기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이쁜 모습을 더 많이 담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